그 수행의 그런 수행하기 위한 수행의 그런 꿀팁 몇 가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행을 할 때는 좀 수행을 진지하게 영어로 하면 earnestly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earnestness 그러니까 earnest 이런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수행할 때는 좀 그 earnestness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우리말로 하면 진지함 이게 진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제 수행을 접근해야지 수행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실은 삶도 진지함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또 조심스럽게 그게 뭐든지 예외 없이 그냥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깨어있게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대충은 죽음이다. 예,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 80년도에 아파트 대충 지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 80년도였나? 그래가지고 막 다 이제 80년도인가? 그때 언제였더라? 이렇게 70년도인가? 그때 많이 이렇게 대충 지어가지고 그 터키 대충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무튼 대충은 어쨌든 이렇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대충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백년 대충 사는 것보다 하루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차라리 그렇게 대충 살려면 뭐 왜 사는지 이렇게 대충 강아지를 키우려면 키우지 말아야지. 그 누구지? 그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강아지 대통령 뭐 하여튼 그분이 그럼 강아지 키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 말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뭐 예를 들면 너무 바쁘면 키우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면.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수행도 이렇게 대충 하면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뭐랄까 진지하게 또한 earnest라는 용어는 진지함 플러스 약간 이렇게 지속적인 주의 이런 게 있어요. 좀 사진을 찾아봤더니 뭐 진지하게 또 열심히 이 두 가지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로 earnest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earnest 진지하게 또한 약간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삶에서도 우리 행동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항상 조심스럽게 맞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 조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지? 사람들 안 좋아하고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그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 지극히 조심스럽게 뭐냐면 말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강아지하고도 말 조심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제 습관으로는 약간 바보라고 부르고 이렇게 왜냐하면 정말 바보잖아요. 바보 같거든요. 강아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강아지도 바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죠. 약간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놀리는 맛도 있는 그 맛으로 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키워주는 말 이런 말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살면서 이제 이렇게 뭐지 진지하게 살고 진지하게 무엇을 하면 진지하게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요리를 할 때도 좀 진지하게 요리를 하면 많이 깨어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하여튼 진지하게 또한 조심스럽게 이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불교에서는 불방일이라고 해요. 불방일. 왜 마음을 조심스럽게 받들면 행동은 따라서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왜 여기 오시면 조금 더 조심스럽잖아요. 행동이. 그 마음도 좀 조심스럽게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자주 오면 또 그게 이제 막 편해지면 이렇게 왜 친구들하고 있거나 식구들하고 있을 때는 이 불방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조심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 그때도 지극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받들고 지극히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해요. 물론 이제 스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충이 부담스러워요. 대충 해서 힘이 빠져요. 피곤한 거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살아나고 활기가 돌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항상 조심스럽게 받들고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뭐랄까 오히려 살아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고 또 생기가 돌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제 이 보살행론 보면 이렇게 스승과 있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이 잘 되고 조심스럽게 불방일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렵지 않다. 스승 옆에 있으면 이제 정말 위대한 스승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훌륭한 스승이나 이런 분 옆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세요? 뭐 존경할 만한 분, 뭐 누가 있어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법정 스님 뭐 살아 계셨으면 아니면 뭐 어쨌든 법정 스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계시면 이렇게 살아 있겠어요. 우리가 깨어 있겠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법정 스님 옆에 안 계셔도 이제 그게 불방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살고 깨어 있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의 어쨌든 정말 이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이 진지함, 또 조심스러움, 또 간절함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또 중요한 한 꿀팁 하나는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좀 평가하면 좋아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통 이제 하루 끝에 평가를 하거든요. 자신의 수행을 하루 끝에 뭐 그게 이제 일기장을 써도 되고 그거 도움이 된다면 아니면 아직 우리 작년에 이제 일기장을 작년이었나 언제 시작했지? 올해 그 아직까지 쓰시는 분 매일 쓰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나무는 당연하고 아무튼 나무밖에 없구나. 다른 분은 안 쓰세요? 우리가 이제 장식님도 쓰세요? 수리아님도 쓰고 어쨌든 감사하네요. 내가 스태프들한테 일기장 다 선물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그걸 돌아보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제 너무 안 좋죠. 근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신의 이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좋아요. 아니면 어제의 자신. 물론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수행의 그런 뭐 표시나 이런 마음 뭐 변화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달씩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몇 달씩은. 아니면 최소한은 이제 연식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내가 자비로웠나, 얼마나 따뜻했나, 얼마나 남에게 마음을 열었나, 얼마나 이제 친절했나, 얼마나 남을 생각했나, 얼마나 남을 배려했나, 이제 이런 자비심의 기준. 또한 깨어있음, 얼마나 깨어있었나, 얼마나 알아차렸나, 얼마나 깨어있음이 진짜 너무 핵심이에요. 수행의 핵심이죠. 그래서 얼마나 깨어있었나 이런 기준으로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 끝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Why not? 하세요. 그 좋잖아요. 그 이미 만들어진 그게 있으니까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 별 5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또 뭐지 1부터 10 뭐 10은 완벽 뭐 이런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그럼 매우 만족 이게 또 좋은 것 같아. 매우 만족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성찰하는 삶이 상당히 변화에 아주 이제 핵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찰 안 하면 뭐 소크라테스가 성찰 안 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수행을 돌아보는 게 이제 자기 수행의 발전의 그 핵심 포인트, 핵심 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끝에 또한 하루에 3번 해도 좋아요. 우리는 이제 세 타임으로 수행을 나누잖아요. 일어날 때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그리고 12시부터 밤 6시까지 두 타임, 오후 타임, 그 다음에 밤 6시부터 잘 때까지 세 번째 타임. 그 세 번째 이렇게 오전 타임을 평가하시고 오후 타임을 평가하시고 저녁 타임을 이렇게 해도 되고 원하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 타임으로 수행을 나누기 때문에 원래는 6타임인데 어쨌든 세 타임 이게 6타임은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하루에 6번 아래 차리는 것도 어려운데 6번 어쨌든 세 타임은 할 수 있잖아요. 세 타임 평가해도 좋아요. 점심 시간이 되면 아침을 어떻게 보냈나? 보통 오후는 오후 6시가 돼요. 그럼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오후를 어떻게 보냈나? 매우 만족. 아니 그건 아니겠지. 만족. 오케이 만족. 저녁 자기 전에 저녁 시간 어떻게 보냈나? 만족. 그리고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불만족.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가 얼마나 깨어 있었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남을 배려했나, 남에게 도움이 되었나, 남에게 힘이 되었나, 이 보살계를 어떻게 잘 지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두 가지 조건으로 자비와 지혜로 이렇게 자비와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알아차렸나, 얼마나 자비로웠나,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또 출리심의 그런 이 세 가지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출리심은 얼마나 내가
저기 뭐지 아집을 안 굴렸나 뭐 아집을 얼마나 이렇게 뭐지 아집에 얼마나 안 빠졌나 얼마나 빠졌나 얼마나 안 빠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집 자기 이렇게 고집 자기의 그 이제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자기 아집에 얼마나 빠졌나는 줄리심 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는 보리심 그리고 이제 얼마나 깨어 있었나 이거는 이제 본성 이렇게 어쨌든 자기의 이 세 가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지혜와 자비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냥 지혜와 자비 왜냐하면 자비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아집에서 얼마나 깨어났나 아니면 얼마나 아집을 부렸나 이런 거 이렇게 기준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그 일기에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래서 요즘에 그냥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진지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조심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이렇게 상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제가 3년짜리 그거 있어요. 3년인가 5년인가 3년짜리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루 한 페이지에 3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주고 나서 이기장을 저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시작해도 이렇게 끝내지는 않아요. 절대 끝낼 수가 없는 약간 업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시작해도 끝낼 수는 없는 약간 아무튼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차라리 그냥 1년짜리를 샀을 뻔. 1년짜리. 그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하면 1년짜리를 그냥 사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너무 좁기도 하고 그리고 한 페이지씩 쓰면 좋겠다. 이런 다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새해가 바뀌면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고 이제 새해가 이제 바뀔 무렵이니까 이때 이제 다시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이렇게 쓰는 게 정말 훌륭한 수행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훌륭한 수행이고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쓸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된 거지 뭐 저는 원래 이렇게 작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많이 확실한 거는 글을 많이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예술 그런 기절이 있어서 그래도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그럴 뿐이지 뭐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글을 진짜 잘 쓰고 오래 많이 쓰고 뭐 이런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추천합니다. 진짜 그게 한번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써서 도움이 됐다는 사람 도움이 되었고 일기 안 썼으면 뭐 어떻게 살았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알아차림이에요. 그것도 이제 명상이에요. 일기를 쓰는 것도 명상은 어쨌든 수행이라고 하면 자신을 비춰주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도 그렇고 알아차림도 그렇고 결국 알게 되는 게 자신이거든요. 자신.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이 이제 명상하고 유사한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언제 자선하면 좋고 언제 수행하면 좋고? 아니,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고요하게 그 수행하고 싶을 때가 있고, 예, 어쩔 때는 이렇게 단체로 수행하고 싶을 때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명확한 기준으로 선택을 좀 하는지 기준이 어, 혹시 있나요? 일단 자기만의 수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수행할지 그거는 스스로 알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단체를 뭐지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도 단체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이 자기 수행과 삶을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자기 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아니야. 난 강아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어쨌든 이렇게 자기만의 수행, 그리고 매일 하는 수행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수행할지. 뭐, 이렇게 스승은 알려줄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떻게 수행할지, 또 얼마나 수행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스스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아침에 그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아침에 그 뭐지 수행을 하면 그게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단체로 그 이 자기 자신의 수행을 또 단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자신의 수행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마음의 힘을 키워야지 그렇게 시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시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수행이 좀 된 거라. 그러니까 바쁘고 뭐 일이 많고 또 그럴 때 이제 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수행이 좀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 수행도 가고 이렇게 매일 하는 수행 이게 상당히 그 우리의 수행의 그 닷 있잖아요. 닷이 되는 삶의 닷이 되는 약간 그런 이제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만의 수행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짧은 자기만의 수행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막 특히 이렇게 바쁠 때나 아니면 뭐지 이렇게 번뇌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알아차림이 있어도 그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예, 매일 방석에 앉아서 하는 그런 자기만의 수행과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회원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기도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이제 뭐 정토에서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아침 기도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아침 기도를 다 참석하시면 그럼 이제 그게 상당히 힘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하거든요. 이렇게 아침 기도 없이는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뭐 이렇게 너무 힘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기만의 수행.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제 일상에서 조금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고 특히 아침에 그런 좀 잘 알아차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일 하는 수행, 아침마다 하는 수행 특히 중요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 짧은 수행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마음은 출리심이죠. 뭐랄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수행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행복하면 여기 세천에 행복한 사람 안 와요. 왜 와요 여기? 강원도 가요. 단풍 지금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힘든 것에 또한 고통의 그런 좋은 점이에요. 이게 고통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계는 고통이 적당히 있어서 이렇게 수행을 찾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그게 출리심이라고요. 출리심.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수행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 고요함을 찾았으니까 그 고요함을 이제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 그래도 이 수행을 가능한 많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수행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이때가 약간 그 뭐지 왜 아보카도 아세요? 아까 타이밍 말하는데 아보카도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아보카도 예, 예. 딱 뭐지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너무 또 지나면 또 안 되잖아요. 딱 그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 만져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때 수행을 많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수행이 즐겁고 이때는 이제 초발심이 있고 이때는 이제 경전도 보는 것도 이런 책 보는 것도 그래서 두 배를 잠깐 속도를 두 배로 해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농부들은 수확할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기회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속도를 두 배로 이렇게 더 열심히.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또 즐겁고 하고 싶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요. 이렇게 일반 세속적인 즐거움과 또한 일시적인 즐거움과 달라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짜장면 한 그릇은 즐거운데 두 그릇은 즐겁지만 세 그릇은 안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수행은 달라요.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요. 그리고 더 커지고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자비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때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삶도 수행으로 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렇게 발심이 있을 때. 네? 저는 발심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어쨌든 일단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 국민은행 867 아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첫째로서는 그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가 이제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생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이게 자기 습관이에요. 습관은 저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본성. 그래서 이제 습관은 안 좋아요. 습관은 이기적이 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 없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런 저기 잘못된 그런 그 뭐지 잘못된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이 몸이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있고 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말하면 다 안 좋아요. 그게 다 업을 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습관을 잘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작동이 느려지고 작동이 이렇게 깨져요. 알게 되면 몰라서 이렇게 계속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뭐지 뭐라 하지 그 자기 집착을 키우고 자기 몰래 알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알게 되는 게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자기 집착으로 약해지고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성으로 이렇게 지혜로 자비로 이렇게 뭐지 말과 행동을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렇게 본성으로 또 약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라 약간 의도적으로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깨어나게 되고 깨어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그것을 이제 알고 인정하는 게 이제 수행의 첫 단계예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 습관이 어떤지, 에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거 알게 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기적인 이 습관은 잘 알아차리고 자기 중심인 습관은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남을 생각하는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키우고 이런 행동을 이런 말과 행동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마지막 질문 그럼 예. 일단 일단 이제 남의 이렇게 기운을 영향을 이렇게 안 좋은 곳에 가거나 이런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달라마 존자님은 어디 가도 다 이렇게 항상 그 평화로우시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남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라는 모든 게 자기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럼 조금 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바깥 그런 뭐 현상 때문보다는 이제 뭐랄까 그러면 좀 더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런 그런 이제 자리에서 이게 나의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뭐지 물론 뭐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도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뭐 기운이 안 좋은 자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맨날 그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는 자리는 뭐 안 가도 되면 그럼 안 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뭐 갈 필요는 갈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안 가도 되면 왜 가요?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고 싶지만 그 많은 중생들과 어울려 그러니까 저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뭐 성격이 안 좋은 이런 성질이 더러운 사람과 어울려서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서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죠. 마음의 힘과 단전의 힘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전의 힘을 키우면 마음의 힘도 커지고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럼 중심이 이렇게 단전에 있으면 그럼 중심이 조금 잘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명상을 많이 할수록 기운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여기 단전에 있으면 그럼 덜 흔들리게 되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튼튼하면 또 마음도 튼튼해요. 그래서 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몸 관리도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의 그 몸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이렇게 초월하려면 그럼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의 업에 매달리면 수행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몸의 업을 초월해야지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하는 방법을 찾고 이제 물론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는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상도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만트라가 좋다고 해서 꼭 만트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또 맞으면 하는 게 좋아요. 만트라는 상당히 훌륭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만트라는 자기 마음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요. 약간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햇빛 쨍쨍하는 날에 선스크린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만트라를 외우고 다니면 그럼 약간 마음에 이렇게 선블럭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예, 저는 선블럭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평생.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저한테 배우세요 그런 거 이런 거 좀. 예, 선블럭 꼭 하고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만트라가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수행 그게 이렇게 그것을 하시면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근데 단전 호흡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명상하고 잘 어울리고 명상과 함께 하면 좋은 수행이에요. 뭐 프라나야마 뭐 이런 이제 곧 조금 배울 거예요. 우리 티베트 불교의 항아리 호흡법 이런 거 조금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양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3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보배롭고 수승한 보리심 깨어나지 않는 이에 깨어나고 깨어난 이에게 줄지 않고 더욱 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